비만 오면 허리가 쑤신다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지요? 아이고, 이 날씨에 또 허리가 욱신거리네. 요즘 같은 장마철 이런 말이 괜한 농담으로 들리지 않을 만큼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기온은 꿉꿉하고 습도는 높고 창문도 제대로 못 열어 하루 종일 소파나 바닥에 앉아 있다 보면 허리가 점점 뻐근해지고 일어나기도 힘든 날이 많아지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장마철 허리 통증 단순히 날씨 탓만 하고 넘기기엔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를 놓치기 쉬운 때이기도 합니다. 특히 60대 이상 시니어분들은 골밀도가 낮아지고 근육이 약해지면서 작은 통증이 큰 질환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허리 통증을 그냥 비 오는 날 증상 정도로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장마철 왜 유독 허리 통증이 심해지는지, 이게 단순한 근육통인지 아니면 척추 질환의 전조인지, 어떻게 구분하고 관리해야 하는지 함께 천천히 짚어보려 합니다. 장마철마다 찾아오는 허리 통증, 그냥 비 오는 날이라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기 쉽지만 사실은 우리 몸이 보내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허리를 숙일 때 통증이 심하다면 디스크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척추 뼈 사이에서 충격을 흡수해주는 디스크, 즉 추간판 내부의 수액이 빠져나와 신경을 누르게 되면 허리를 숙일 때마다 찌릿한 통증이 생기고 엉덩이나 허벅지, 종아리, 발끝까지 이어지는 방사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40대, 50대 중 장시간 앉아있는 시간이 많은 분들에게 흔한 증상입니다. 두 번째, 걸을 땐 아프고 앉으면 괜찮아지는 통증이라면 척추관 협착증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나이가 들며 척추 뼈 사이 공간이 좁아지면서 신경이 눌려 발생하는 질환으로 60대 이상 시니어분들에게 자주 나타나는 대표적 척추 질환입니다. 허리를 앞으로 숙이거나 앉으면 증상이 줄어들지만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저리고 통증이 심해지는 게 특징입니다. 세 번째, 단순한 허리 통증이 아니라 다리 감각이 둔해지거나 근력이 떨어지고 절뚝거리는 증상까지 있다면 이건 단순 근육통이 아니라 신경계 문제가 동반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땐 반드시 병원에서 정밀 진단을 받아야 하며 MRI, CT 등의 영상검사로 원인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골다공증성 압박골절도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60대 이상 여성에게 흔하며 겉보기엔 큰 외상이 없어도 허리나 등뼈가 주저앉듯 내려앉아 급격한 통증이 생기거나 키가 갑자기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설 때나 침대에서 뒤척일 때 유독 아프다면 이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장마철엔 움직임이 줄어들고 자세가 흐트러지기 쉬운데 이로 인해 생긴 근육 뭉침이나 염좌도 방치하면 만성 통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래 누워있거나 소파에 비스듬히 앉는 자세는 허리에 집중적인 하중을 주기 때문에 잘못된 자세를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허리 건강에 큰 부담이 됩니다. 장마철에는 바깥 활동이 줄고 실내에서 오랜 시간 같은 자세로 머물게 됩니다. 특히 습한 날씨와 눅눅한 환경은 몸을 무겁게 만들고 허리를 구부정하게 만들며 통증을 악화시키기 쉽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허리 건강을 좌우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신경 써야 할 것은 앉는 자세입니다. 소파에 기댄 채 구부정하게 앉거나 바닥에 허리를 굽혀 앉는 자세는 척추에 불균형한 하중을 주어 허리 통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허리를 편 상태로 앉되 엉덩이와 등을 등받이에 붙이고 발은 바닥에 자연스럽게 닿도록 해야 합니다. 30분에서 1시간마다 일어나 가볍게 몸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허리 부담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도울 수 있습니다. 장시간 앉아 있었다면 일어나서 하는 간단한 스트레칭도 효과적입니다. 양손을 머리 위로 올려 기지개를 켜듯 천천히 몸을 늘리고 허리를 좌우로 부드럽게 기울이거나 무릎을 살짝 굽힌 상태에서 몸통을 앞뒤로 움직여주는 동작은 허리 주변 근육을 이완시켜 통증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운동이 부담스럽다면 실내에서 걸음수를 늘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집안에서라도 하루 10분씩 23회 거실을 왕복하거나 제자리 걸음을 하는 습관만 들어도 허리 근육이 굳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TV를 보면서 또는 설거지 전후 잠깐이라도 움직이는 타이밍을 하루 일과처럼 활용하면 꾸준한 운동이 가능합니다. 찜질도 중요한데 통증 양상에 따라 방법이 달라져야 합니다. 통증이 갑자기 시작되었거나 삐끗한 듯한 느낌이라면 24시간, 48시간 이내에는 냉찜질이 효과적입니다. 얼음팩을 수건에 싸서 15분, 20분 정도 되면 부종과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면 통증이 오래 지속되었거나 근육이 뻣뻣할 경우엔 따뜻한 온찜질이 더 적합합니다. 찜질팩이나 전기 찜질기를 이용해 근육을 이완시키고 혈류를 개선시켜주면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허리 주변의 코어 근육을 강화하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무리한 운동보다도 가볍게 누운 상태에서 복부에 힘을 주는 복식호흡,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허리를 곧게 펴고 10초씩 유지하는 동작 등 매일 반복 가능한 동작으로 허리의 지지력을 키워나가는 것이 장기적인 통증 예방에 큰 힘이 됩니다. 장마철 허리 통증을 대하는 데 있어 시니어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잘못된 허리 관리 상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허리가 아프면 무조건 따뜻하게 찜질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따뜻한 찜질은 근육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돕는 데 좋지만 모든 통증에 다 맞는 건 아닙니다. 통증이 막 시작됐거나 삐끗한 후 12일 이내라면 염증과 부종을 줄이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럴 땐 따뜻한 찜질보다 냉찜질이 더 적절합니다. 무턱대고 온찜질만 하다 보면 오히려 염증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장마철엔 그냥 집에 가만히 있는 게 낫다는 오해입니다. 비도 오고 몸도 찌뿌둥하니 하루 종일 소파에 앉거나 누워서 쉬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오히려 이런 습관이 허리 통증을 더 키우는 원인이 됩니다. 오랫동안 같은 자세로 앉아 있으면 척추 주변 근육이 굳고 혈류가 줄어들면서 통증이 악화되기 쉽습니다. 잠깐이라도 일어나 움직이고 몸을 펴주는 습관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허리는 무조건 곧게 펴고 있으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자세를 바르게 유지하는 건 중요하지만 지나치게 힘을 주거나 긴장한 채로 버티는 자세는 오히려 허리에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자세는 자연스럽게 곧게 펴되 근육에 힘을 빼고 편안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의자에 앉을 땐 등받이를 잘 활용하고 허리와 무릎 높이가 비슷하도록 조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허리 운동은 아플 때 하지 말아야 한다는 오해입니다. 물론 급성 통증이 있을 때는 안정을 취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허리 주변 근육을 강화하지 않으면 재발 위험은 더 커집니다. 특히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복식호흡, 체중을 싣지 않는 간단한 코어 운동은 통증 예방과 회복 모두에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나이 들어 허리 아픈 건 당연하다는 체념입니다. 물론 노화로 인해 척추 건강이 약해질 수 있지만 모든 허리 통증이 그냥 나이 탓은 아닙니다. 무시하면 안 될 신경계 증상이나 척추 질환이 숨어 있을 수 있으므로 통증이 반복되거나 점점 심해진다면 정확한 진단과 관리가 꼭 필요합니다. 허리 통증은 단순히 자세나 운동 문제만이 아니라 무엇을 먹느냐, 어떤 음식을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도 회복 속도와 통증 완화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뼈와 근육, 신경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영양소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먼저 허리 건강에 도움을 주는 음식 조합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칼슘과 비타민 D의 궁합입니다. 칼슘은 뼈의 밀도를 유지하는 데 필수이고 비타민 D는 칼슘의 흡수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따뜻한 멸치국이나 두부조림 같은 칼슘이 풍부한 식단에 햇볕 쬐는 시간을 더하거나 연어, 달걀 노른자처럼 비타민 D가 함유된 식품을 함께 챙기면 뼈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오메가-3와 항산화 채소의 조합입니다. 등푸른 생선의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은 염증을 줄이고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며 브로콜리, 시금치, 당근 같은 녹황색 채소는 근육과 신경 기능에 필요한 항산화 성분이 많아 함께 먹으면 허리 주변 조직을 보호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단백질과 비타민C의 조합입니다. 허리 주변 근육이 약해지면 척추를 지탱하는 힘도 떨어지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가 매우 중요합니다. 닭가슴살, 달걀, 두부 같은 고단백 식품에 비타민C가 풍부한 귤, 오렌지, 키위 등을 곁들이면 단백질 합성을 돕고 조직 회복에 시너지를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허리 건강을 해치는 음식 조합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나트륨과 카페인의 과다 섭취입니다. 짠 음식과 커피, 홍차, 탄산음료를 자주 섭취하면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속도를 높이고 골다공증과 척추 압박골절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습관이 이어지면 허리 통증도 쉽게 재발하게 됩니다. 또한 당분이 많은 디저트와 기름진 튀김류의 조합도 피해야 합니다. 혈당 변동이 심해지고 염증 수치가 올라 근육과 관절 회복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입이 심심할 때는 견과류나 삶은 고구마, 과일 한 조각 정도로 부담을 줄이는 간식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급하게 먹거나 한 끼의 과식을 반복하는 식습관 역시 허리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소화기가 과도하게 긴장하면 몸 전체에 스트레스가 가중되어 근육 뭉침과 통증이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작은 양을 천천히 씹어 먹는 습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허리 건강을 위해 칼슘이나 비타민 D, 오메가3 같은 영양소를 챙겨 드시는 분들이 많지만 이러한 보충제나 건강식도 무조건 좋다고 생각해선 안 됩니다. 특히 60대 이상 시니어분들은 지병이나 약 복용 여부에 따라 섭취 시 주의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 칼슘제를 드시는 분들은 비타민 D와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지만 과다 복용은 오히려 신장결석이나 변비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칼슘 1일 권장 섭취량인 600만 천엔기 이상은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가능하다면 음식으로 섭취하고 보충제는 의사와 상의 후에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오메가3는 혈액을 묽게 하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혈액응고제 와파린, 아스피린 등을 복용 중이거나 출혈성 질환이 있는 분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섭취해야 합니다. 또한 위장장애가 있거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은 공복에 섭취할 경우 속쓰림이 심해질 수 있어 식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비타민 D 보충제는 지방에 녹는 지용성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과잉 섭취하면 혈중 칼슘 수치가 올라가 식욕부진, 구토, 신장 기능 이상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햇볕을 10분만 쬐어도 비타민 D가 충분히 생성될 수 있으니 보충제에 의존하기보다는 햇빛과 음식을 먼저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번째, 허리 통증 완화를 위해 먹는 일부 진통제나 근육이완제는 위장장애, 졸림, 변비, 어지럼증을 동반할 수 있어 고령자에게는 오히려 낙상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약물 복용 시에는 식사와 함께 드시고 어지러움이나 속쓰림이 나타난다면 반드시 의사와 복용 조정을 상의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건강보조식품이라 하더라도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중복 섭취할 경우 간에 부담을 주거나 약물 간 상호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복용 중인 약이나 건강기능식품 목록을 정리해두고 정기검진 시 의료진에게 알려드리는 것이 안전한 건강관리 습관입니다. 허리 건강을 위해 좋은 음식을 챙겨 드시더라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섭취하느냐에 따라 효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소화기능이나 약 복용 시간까지 고려해야 하므로 적절한 타이밍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칼슘은 한 번에 많은 양을 섭취하기보다 나눠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몸에서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칼슘의 양은 약 500mg, 600mg 정도이기 때문에 아침과 저녁으로 나눠 드시되 위산 분비가 활발한 식사 중 또는 식사 직후에 섭취하면 흡수율이 더 높아집니다. 또한 철분과 함께 먹으면 흡수가 방해되기 때문에 철분제를 드시는 경우엔 최소 2시간 이상 간격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비타민 D는 지방과 함께 섭취해야 흡수가 잘 되므로 연어구이나 계란, 견과류 등과 함께 아침이나 점심 식사에 곁들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햇볕을 쬐 수 있는 오전 10시 오후 2시 사이에는 1015분 정도만 바깥 산책을 해도 비타민 D가 체내에서 자연스럽게 생성되기 때문에 보충제에 의존하지 않아도 충분한 도움이 됩니다. 오메가3는 공복에 먹으면 속쓰림이나 메스꺼움이 생기기 쉬우므로 식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 식사나 점심 식사 직후에 복용하면 흡수도 원활하고 소화기관의 부담도 적습니다. 1일 권장량은 보통 EPA와 DHA 합산 500mg, 1000mg 정도이며 혈액응고 억제약을 드시는 분은 반드시 용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단백질은 허리 주변 근육과 인대를 회복시키는 데 중요한 영양소인데 매 끼니마다 적당량을 분산해 섭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엔 달걀과 두유, 점심엔 생선이나 두부, 저녁엔 닭가슴살이나 저지방 육류를 소량 곁들이는 식으로 구성하면 체내 단백질 흡수율을 높이고 근육 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허리 통증이 심한 날엔 저녁 식사는 기름진 음식보다 부드럽고 소화가 쉬운 메뉴가 좋습니다. 국물 없는 죽, 조림류, 살짝 데친 채소 등을 활용하면 소화 부담을 줄이고 밤사이 염증 반응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보조식품이나 영양제는 항상 정해진 시간, 정해진 용량에 맞춰 복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루에 2번 먹는 경우엔 아침과 저녁 같은 일정한 간격을 유지해야 하며 임의로 용량을 늘리거나 줄이는 것은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장마철 밖에선 비가 오고 집안은 눅눅하고 무거운 공기로 가득할 때면 우리 몸도 마음도 자꾸만 무거워지곤 합니다. 특히 허리가 욱신거리는 날엔 걷기도 앉기도 누워있기도 쉽지 않지요. 그럴수록 더 조심스러워지고 혹시 이 통증이 괜찮은 건지 병원에 가야 하는 건지 혼자 걱정이 많아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에서처럼 내 몸의 신호를 정확히 알고 작은 습관을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허리 통증은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꼭 거창한 운동이나 비싼 치료가 아니더라도 바른 자세, 찜질 하나, 스트레칭 몇 번, 그리고 따뜻한 식사 한 끼가 우리 몸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법이 되어줍니다. 혹시 지금도 허리를 부여잡고 계셨다면 이제는 조금 편한 자세로 앉아 잠깐이라도 숨을 고르셔도 좋습니다. 당신의 허리 그리고 당신의 일상은 분명 지금보다 더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건강한 허리 그리고 가벼운 하루 되세요.